네, 대본도 없이 정해진 룰도 없이 MC가 리얼하게 묻습니다. 지금부터 새빨간 질문 시작합니다. 2005년에 조용필 그리고 2012년에 조영남 이 두 사람이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인순이는 두 번 다 대관 신청을 불허당했어요. 인순이는 조용필, 조영남보다 예술성이 떨어진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? 대중가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점이 있었습니다. 그건 확실합니다. 왜냐? 예술의 전당은 클래식을 하는 곳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대중음악을 하는 분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점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이다. 사실입니다. 그리고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클래식을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? 어찌됐든. 그렇잖아요? 그리고 창법 자체도 클래식하고 대중가의 뭐 한 중간 정도 창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예술의 전당은 다른 극장하고 달리 클래식을 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술의 전당이 대중음악에 완전히 오픈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클래식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은 좀 이해해달라.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네. 예술계에는 파벌이 많다. 알겠습니다. 파벌이 많다고 하면 좀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 미술의 장르들이 그렇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왜 현대 미술관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학교의 동문들의 작품만 전시한다. 그래가지고 관장이 파이어된 적이 있습니다. 최근의 얘기입니다. 예술계에 보편적으로 라인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우리끼리 뭘 하자, 우리끼리만 하자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. 그 폐해가 좀 심하지 않나요? 옛날에 특히 국전 이런 거 있을 때에 그건 뭐 상당히 그 폐해가 심했고요.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. 이 예능계통의 교수들의 문제가 발생한 게 바로 그런 거죠. 그렇죠. 예. 네. 사람이기 때문에 팔을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 동네 라인 이런 거는 과감하게 소위 리더 그룹에 있는 예술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네. 나는 이 문화융성, 예술의 이 대중화, 네.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서 네. 문화관광부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. No.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뭐 장관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또 문화융성 이외에 다른 행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. 그건 행정 전문가들이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. 예술가들이 장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. 이 예술가가 반드시 행정가가 된다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다만 행정 능력도 있고 예술적인 소양도 풍부한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. 예술만 알고 행정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. 또 행정만 알고 너무 예술을 모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. 아까 왜 문학에는 파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. 학교 쪽에 파벌이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 문화는요 정부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문화예술인들이 독립선을 해야 돼요. 우리는 어느 정권이나 어디에 붙어서 줄 서서 돈 받아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심사를 거쳐서 정부가 예산 줄 일 있으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좌우, 아니 예술하는 사람이 무슨 좌우가 있습니까?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면 되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면 되잖아요. 네? 이 정권에 줄 섰다고 너는 좌고 이 정권에 줄 섰다고 너는 우다. 그런 등식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예술가는 예술로 말을 해라. 그렇죠. 정부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정부에서 그 사람의 작품 성향을 봐야 되고 퀄리티를 보고 줄 수 있는 건 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야
문화 융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건 우리 편이다, 네 편이다. 이걸 나눠버리면 좋은 작품이 빵점 맞는 겁니다. 대답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. 땡큐.